자, 876번 볼게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3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과 거의 흡사하죠.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x축 위쪽에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가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결국 그러려면 얘의 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판별식 b제곱하면 4k제곱 4a는 1이고 c는 2k 플러스 3이잖아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4 떨구고요.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요. 자,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더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880번 한번 봐봅시다. 얘는 2차 함수의 이런 2차 부등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별표를 쳐두시고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3부터 5까지인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해달래요. 그 말은 3부터 5까지만이라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달라, x축 밑에 있어달라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2차 함수, 즉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라고 봤을 때 이 2차 함수가 어떤 개형을 갖는지 얘의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그 그래프 중에서도 뭘 보시는 거냐면 축,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꼭지점에 x 좌표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fx를 좀 우리가 파악하려면 완전 제곱으로 바꿔줘야겠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요. 4k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즉 x 빼기 2의 제곱 4k 빼기 1입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나타내 보면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가 x가 2일 때인 거잖아요. 근데 x가 3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잘라달라라고 했으니 얘 그래프는 이 모양만 남게 되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모양만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희망해요. 그러려면 x축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모양보다 위쪽에 x축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x축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위쪽에. 그 말은 x가 5를 대입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y값이 얼마? 0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얻어낼 수 있는 건 f에다가 5를 넣은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이게 이제 y축, 이게 x축이 된 거니까 뭐 예를 들어 5를 넣은 이 값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 값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밑에 0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죠. 즉 f에 5를 넣은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해봅시다. f의 5 값은 얼마예요?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8이니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8보다, 즉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아, 반대로 썼네. 얘가 이쪽으로 가고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886번을 보면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범위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 첫 번째 위의 식부터 한번 봅시다. 4x 빼기 5가 0보다 클 때니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걔가 0보다 클 때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5보다 크다라는 것. 두 번째, x제곱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x 플러스 2,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런 범위를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5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자,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4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공통범위가 나오죠.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893번은 연립부등식이 주어지긴 했는데 조금 다른 형태예요. x제곱 빼기 4랑 2x 빼기 1이랑 x 플러스 a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때는 뭐 이렇게 두 개만 찍어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해서 두 번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x제곱 빼기 4가 2x 빼기 1보다는 작으면 되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더라 이렇게 하나씩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2x 빼기 1이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건데, 즉 x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고정된 1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이 해는 고정이에요. 그죠?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얘가 해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도록 해달래. 그러니까 공통 범위도 이 범위를 갖도록 한번 얘기를 해봐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즉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어야 공통 범위가 이 범위가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a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어쨌든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따져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a 플러스 1이 3일 때도 성립하는지 꼭 성립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3일 때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얘는 고정이라 그랬잖아. 즉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하고 a 플러스 1 자체가 3이라 그랬으니까 얘 자체가 3이 된다는 거야. 즉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지 여기에서도 해가 이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봐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대요.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공통범위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서 3은 하나는 포함하는데 하나는 포함 안 하잖아. 즉 얘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원하던 해가 나오죠. 얘는 해가 이렇게만 같기를 원했잖아. 그러니까 원하던 해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때는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는 거고, 결국 a 플러스 1은 3이 돼도 되겠구나 이 범위를 갖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등호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얘가 경계에 닿아 있을 때도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따져 주셔야 돼요. 아마 다음 문제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또 한 번 나올 테니까 그때 더 자세한 게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니까 a 플러스 1은 3이 돼도 된다. 즉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니까요. a 값을 보면은 5번이 되겠죠. 89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연립분홍식이 주어졌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통의 범위가 없다라는 거죠. 위에 거에서도 범위가 나올 거고 밑에 거에서도 범위가 나올 텐데 공통의 범위가 안 나오게끔 한번 k 값을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식 인수분해 해보면요. x 빼기 12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즉 바로 대보면 마이너스 4부터 3까지다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2kx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클 때인데 얘를 좀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4의 곱 k 마이너스 4와 k 플러스 4의 곱일 거야. 근데 곱해서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k 플러스 4랑 그냥 그대로 더해 보니까 2k 마이너스 2k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x 마이너스 k 플러스 4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부등호의 방향이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 때는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다였잖아요. 근데 얘에서 k를 기준으로 하나는 4를 더했고 k 플러스 4라는 게 근이었고 k 마이너스 4도 근이래.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k를 기준으로 4를 더한 값과 4를 뺀 값인 거잖아요. 결국은 k 플러스 4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x는 k 플러스 4보단 더 크겠고, 큰 것보다 크겠고, x는 k-4보다 작겠죠? 작은 것보다 작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수직선에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수직선에 표현을 해볼 건데, 일단 마이너스 4랑 3은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얘네랑은 이제 겹치지 않고 이 값을 가져야 돼. 그럼 일단 간단하죠. k 플러스 4는 어디 있어야 돼요? k 플러스 4는 여기 있어서 얘보다 크다. 이런 근을 가져야 되고, k 마이너스 4는 요쯤에 있어서 얘보다 작습니다. 이런 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k-4가 일단 마이너스 4보다 작더라. 근데 여기에서 꼭 따져줘야 될 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k-4가 즉 k-4가 마이너스 4일 때도 성립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성립을 하는지,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얘 해가 없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즉 k-4가 마이너스 4라면 얘 근이 k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얘네들을 비교해보라는 거야. 하나는 얘는 x는 그러면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오게 된 거고, 이쪽에서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k-4는 마이너스 4가 돼도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공통의 근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등호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한 번 더 볼게요. k 플러스 4가 이번에는 k 플러스 4는 3보다 커야 되죠. 그죠?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k 플러스 4가 그러면 3일 때도 한번 왜 이래. k 플러스 4가 3일 때도 한번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k 플러스 4가 3이라는 것은, 자, 이 근은 잘 봐라. 얘 k 플러스 4가 3이라는 얘기죠. 즉 x가 3보다 크고, 또 여기에서는 x가 3보다 작다인데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공통의 근이 없잖아요. 얘가 원하는 건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원하는 대로 됐죠.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k 플러스 4는 3과 같아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뭔 소리냐? k는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에서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오면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번이 되겠다. 자, 902번은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해달라라는 건데요. 보통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 3 여기다 마이너스해서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일단 가지고 간다. 두 번째로 얘네들은 이제 쫄지 마셔야 되는 게, 보통 이런 친구들은 인수분해가 된다 생각하고 좀 한번 인수분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얘는 잘 봐라. 요거 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에 사실 x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들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5랑 a의 곱이에요. 그죠? 조금 밑에다 쓸게요. 5랑 a의 곱인데 얘는 x랑 x의 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의 곱이다라고 하면 곱해서 플러스 5a 나왔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오니까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막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어쨌든 x 빼기 5 x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두 가지 해가 나오겠죠.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아니면 a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가 5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일단 주어진 해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주어진 해고 이 안에 조금 더 크게 그려야겠구나. 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3이 있다라고 친다면 0도 있겠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요만큼의 해는 일단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5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일단 표현을 해본다면 만약에 5가 여기였고 A가 조금 더 큰 여기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공통범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공통범위가 없으니까 만족하는 해가 4개가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공통의 해가 없으니까 이때는 탈락이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보다 작거나 같고 이건 지울게요. 그러니까 A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대신 5보다 작거나 같고 이번엔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세봐야죠. 공통의 해 중에 정수가 4개가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에서 정수를 잘 봐라. 5보단 작거나 같고 내가 여기에서 A를 어디에다가 딱 찍을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공통범위가 돼버리니까 하나, 둘, 셋, 4개까지 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만약에 여기에 있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5개 해서 총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4개가 나와야 된다는 말에 모순이죠. 그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 A는 어디 꽂혀야 되는 거냐면 요 사이에는 꽂혀줘야. 그쵸? A가 여기에는 있어줘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의 정수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A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야. 됐니? 미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와 A가 0일 때도 성립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줍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성립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다면 자, 요 해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가지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요 해가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린 거니까 얘가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겠죠. 그려보세요, 직접.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랑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랑 이렇게 두 개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3 모두를 해당해야 하는 거니까 마일 0, 1, 2, 3 총 5개의 해가 나와요. 어때요? 4개의 해만 나와야 되는데 5개의 해가 나와버렸으니까 이때는 성립하면 안 돼. 됐니? 자, 이제 두 번째로 A가 이번엔 0일 때 한번 따져봅시다. A가 0일 때는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얘가 0이라는 거니까 0부터 5까지랑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랑 따져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랑 0부터 5까지랑 어때요? 0하고 1하고 2하고 3 4개의 정수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성립한다라는 소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등호를 딱 붙여줘서 답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익숙하다면 뭐 이렇게 선생님처럼 일일이 다 하나씩 다시 해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 단계잖아. 그지?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선생님처럼 넣어보고 그때 해를 다시 한번 써보고 해당되는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따져주셔야 너희들이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속도를 붙이던 그때는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해주면 돼.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지 뭐 한 문제라도 맞춰야 되는데. 그쵸?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를 못하겠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 갈 때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활용편인데 이제 부등식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느냐.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삼각형에 대한 얘기예요. 삼각형의 일단 성립 조건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얘는 좀 풀어내기 편할 텐데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한번 좀 봅시다. 일단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는 거는 기본 골자는 이겁니다. 두 변의 합이 얘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단 커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성립을 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참 편한 게 이 나머지 한 변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가장 긴 변을 여기다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을 남는 두 변을 더한 남는 두 변의 합이 결국 가장 긴 변보다 크다면 얘는 삼각형이 무조건 되겠죠.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 나올 겁니다. 뭐 가장 긴 변이 있고 뭐 좀 짧은 변이 있어. 걔네들이 더해봐야 어차피 나머지 한 변보다는 무조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한 변이라는 것은 가장 긴 변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남는 두 변의 합이 어쨌든 가장 긴 변보다 크면 된다라는 걸 하나 따져주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뭘 따질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라는 건 물론 그 직각삼각형에서의 그 정리를 말하는 거지만 걔를 응용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세 변이 여기가 A, B 가장 긴 변이 C라고 한다면 이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다면 이게 가장 긴 변이에요. C제곱이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다면 얘는 둔각삼각형이었죠. 또 C제곱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다면 직각삼각형이었고요. 이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더 작다면 얘는 예각삼각형이었었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삼각형 문제는 웬만큼 여기에 해당되니까 풀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보면 길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예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긴 변은 당연히 x 플러스 2겠죠. 그죠? 같은 x 값에 2만큼을 더 더했으니까요. 얘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거.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둔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는 뭘 따져주셔야 되냐면 당연히 두 변의 합 x와 x 플러스 1, 그러니까 남는 두 변,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남는 두 변의 합이 x 플러스 2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즉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2보다는 즉 넘어가면은 x는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거 한식을 얻어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응용해 보자라는 거죠. 제일 긴 변이 x 플러스 2니까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게 둔각삼각형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전개를 해줘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x제곱, x제곱 하나 없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x제곱 2x인데 4x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1, 3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시면 x 플러스 1,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x는 1보다 작지만 1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값을 갖는데요. 수직선에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단 1보다는 커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때 자연수 x의 개수는 2 하나, 해당되는 건 2 하나 딱 한 개가 있네요. 이해가시죠? 자, 913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m의 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더라. a, b의 값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죠? 전에 이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과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길게 설명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일단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일단 존재하는데 그 두 실근이 양수란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것은 판별식은 0보다 크다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니까요. 그럼 b제곱 하면은 m-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야.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4 떨구고 나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더라. 그러면 2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3은 0보다 크니까요. 2, 1
3,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2m 빼기 3, m-1이 0보다 크니까요. m은 1보다는 작지만 m은 2분의 3보다는 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거는 두 양수인 실근이에요. 양수일 때는 뭐라 그랬냐면 두근의 합이 얼마? 양수예요. 양수니까 이렇게 쓸게요. 0보다 크다. 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아유, 0보다 왜 작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얘는 뭐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파트에 가보시면 얘는 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두근의 곱에 대한 얘기는 얘는 그 경계값, 뭐 경계값이라고 하면 되겠나요? 경계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았는데 자세한 얘기는 그때 그 파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두근의 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뭐가 될까요? 이 식에서 두근의 합은 바로 2m-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 b 전체는 요만큼이니까요. 그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즉 m은 뭐보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또 두근의 곱은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근의 곱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 m제곱 3m 마이너스 2죠. 걔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1, 2 둘 다 마이너스. 즉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수직선에 표현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는 1보다는 작고 하나는 2분의 3보다는 커야 한대요. 또 하나는 1보다는 커야 된대요. 또 하나는 1보다 크지만 2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2면 한 이쯤에 있겠죠? 2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럼 다 겹치는 거 누구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답은 2분의 3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즉 A 값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3이라는 것이고 B 값은 2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곱하면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916번도 앞선 문제와 아주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죠. 뭐냐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라는 건데 우리가 두 근의 부호가 같을 때, 즉 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세 가지를 따져줬죠. 하나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줬었어요. 즉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 근이 양수예요. 그러면 일단 실근 존재하는 거 하나, 뭐 서로 다른 두 근이다라고 하면 등호는 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다. 두 근이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양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고요. 두 근이 음수인 경우도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가 되겠죠. 이번에 두 근이 음수니까요. 세 번째는 알파 베타는 이번에 양수일 것이다. 이렇게 따져줬어요. 근데 선생님 막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쳤었던 거 한번 기억날 거야.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하나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조건이 나왔다. 조건이 뭐 다른 게 추가되지 않았다. 그냥 서로 두 근이 뭐 부호가 다르더라. 이 얘기만 딱 나왔다면 그냥 한 가지만 봐주시면 돼요. 뭐 판별식을 볼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두 근의 합을 볼 필요도 없어요. 뭐만 보면 된다? 알파 베타가 음수더라. 왜 자꾸 놀리니? 음수더라. 요것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서로 두 근이 부호가 다를 때는 꼭 이해와 같죠? 두 근 사이에 어떤 미지의 숫자가 낀 거예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 그래도 이때는 그냥 두 근의 곱만 봐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토대로 딱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부호가 다른 실근을 갖는데 그럼 나는 첫 번째로 따져줄 거는 알파 베타 뭡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즉 음수가 나오면 됩니다. 이 소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a는 4보다 크다 해가지고 답 찍으려고 딱 봤더니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더래요. 이 소리는 뭐야?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크다니까 부동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양근의 절대값이라는 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양수 쪽의 근이 음수 쪽의 근보다 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양근이 음근보다 0으로부터 0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 말은 봐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양의 근이 이만큼이면은 음의 근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음의 근은 그보다 더 가까운데 여기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알파랑 그냥 베타랑 더해 볼게요. 더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럼 양수랑 음수랑 더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도 양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양수의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덜 빠지겠죠. 얘가 양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셔요. 그럼 금방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절대값이라는 건 어쨌든 0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양의 근이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음의 근이 절대값이 더 작다는 얘기는 덜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얘가 만약에 7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2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더해보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고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네요.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2하고 5 둘 다 마마 해주면 a-2, a-5가 0보다 크고요. 얼마예요? 2보다는 작고 a는. 그 다음에 a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져줘야 되잖아. 보면은 하나는 2보다 작고 5보다 크대요. 공통범위를 구해보니까 얘는 4보다 크대요. 그죠? 4보다 큰 거니까 공통범위는 a는 5보다 큽니다. 이렇게 5번이 나오게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함정 카드를 쓴 거지. 이 말만 없었다면 사실 요게 이제 답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섞어주니까 답이 이렇게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한두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자주 나왔었어요. 늘 나왔었고 늘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함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이런 것들을 보고 막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좀 연습들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919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두 근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런 거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2라는 것보다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겁니다.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겠네요. 여기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었겠다.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질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지 그런 말이 없죠. 그냥 단순하게 두 근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중근을 염두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즉,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바로 가봅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b제곱 4a는 1이고요. c는 2a가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4 떨구고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빼기 2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10a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하고 8 마마해서 a-2, a-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라고 한 것은 얘 축이 여기인데 축이 2보다도 작겠죠. 그죠? 축은 2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이 축은 뭘 얘기한다라 그랬어요? 축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있을 겁니다. 자, 축이라는 것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근데 그냥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실 눈에 잘 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그러니까 결국 2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에서 2의 a-4거든요. 그걸 2로 나눈 이 값이 2보다 작으면 된대요. 즉 a는 뭐보다 4 넘어가면요 6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내가 이 함수에 2를 한번 대응시켜 볼게요. 2를 대응시켜 보면 어쨌든 저 위에 어떤 값이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죠? 함수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런 점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값은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양수인 값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어쨌든 양수인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즉 얘를 fx라고 본다면 f에다가 2를 넣은 이 값이요. 어떻게? 양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2 집어넣어 보면 얼마예요? 4-4에 a-4에 플러스 2a도 양수가 나와야 한다. 선생님이 아까 경계값이라고 했던 의미가요. 이 의미예요. 이거 경계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보시면 4-4a 플러스 16 플러스 2a가 0보다 크다. 즉 넘어가면 2a는 뭐보다 작은 거예요? 20보다 작으니까 a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수직선에 표현해 볼게요. 이제 나온 것들. 하나는 2보다 작대요. 작거나 같고. 하나는 8보다 크거나 같은 뒤. 하나는 6보다는 작대요. 6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는 10보다는 작대요. 10보다 작대요. 그러면 세 줄 다 겹치는 거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공통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최대값은 2가 되더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